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박사입니다. 간밤에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지금 뭐 밖에는 비가 아침부터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부득이 실내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면은 뭐 그 뷰가 썩 좋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힐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보이시죠? 지금 안개가 자욱하고 저 높은 준봉이 안개 속에 가려서 보일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운무에 쌓인 이 풍광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밖에 풍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은퇴 이후의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사회심리학자로서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뭐 세계 최초라고는 최초인데 은퇴 이후 부부 관계 진단 시트를 제가 그 나름대로 개발을 했는데 아직 그 피지빌리티 그 스터디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꽤 그 타당성은 높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 관계의 세 가지 출액을 보면은 하나는 그야말로 그 찰떡궁합의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 거의 그 위기의 황혼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즉 말하자면 이미 결혼 단계에 있는 부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장 황혼 이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는 부부 관계 세 가지 모형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부부 관계가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인지 이걸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간단히 좀 그 설명을 드리면은 10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매 문항마다 1점씩 해서 1점부터 그 4점까지는 찰떡궁합, 그리고 5점부터 7점까지는 결혼 단계, 그러니까 황혼 이혼의 위기에 와 있는 단계, 그리고 8점, 9점, 10점에 들어가면 당장 황혼 이혼이 되겠다. 뭐 그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지 거의 이혼이나 다름없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부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던데 첫 번째로는 은퇴를 했는데도 남편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퇴 이후에는 뭐 부엌에 들어가서 뭐 그 부엌 일도 거들러야 되는데 못 달린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가서 서성거리는 것은 그것은 쫄장부나 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남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나 빨래를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에서 세끼 모두 해결한다. 소위 말해서 삼식이형 남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TV 채널을 독점하면서 드라마보다도, 부인이 좋아하는 드라마보다도 스포츠, 바둑, 장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남편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남자 친구보다도
부인이 더 편하다. 이런 남편도 있어요. 그건 뭐 어찌 보면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은 은퇴 이후에는 남자친구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인이 편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이런 남편.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그 자기가 모은 재산은 부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도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아내가 지어준 밥이 식당밥보다 훨씬 집밥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남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은퇴 이후에는 푹 쉬어야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남편은.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는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 스킨십을 한 적이 한 달에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 10개 문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별로 점수를 나눠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분류를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 은퇴 이후에 그 힘이 빠지는 남편 보면은 참 안쓰럽죠. 그런데 자기 허기에 따라서는 그 여전히 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남편, 존경을 받는 남편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남편은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그야말로 그 남편이 권위가 쓰지 않고 그렇게 그 문제가 있는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진단 시트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졸혼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졸혼 뭐 당하지 않고 이렇게 또 그 황혼 이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의 그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그 처음 결혼 때 궁합을 보니까 이 부부는 싸움은 부지런히 하지만은 그 헤어지지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 궁합을 보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적중이 되는 게 같이 있으면 부딪혀요. 그런데 저는 거의 젊었을 때부터 독서 공방을 많이 했어요. 지방대학으로 전직하면서 서울에서 제 집사람이 가게 그 부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지방대학 교수로 내려갔고, 그래가지고 독서 공방을 한 거예요. 역마살이 낀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로 유학 가서도 저는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 독서 공방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은퇴 이후에 말년에도 독서 공방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그런 그 습성이 없어요. 저는 막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치악산 인근의 산장에서 혼자 산 관리하고 그야말로 그 보고 싶은 책 보고, 그리고 글 쓰고 싶은 글 쓰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는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식이 이 부분도 집사람을 해방시키죠.
내 혼자 뭐 빨래 청소 다 해야 되죠. 음식 요리도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 남편이라고 뭐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그 커플의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위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계속 그렇게 붙어 살게 되면은 뭐 부부 관계가 긴장이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은퇴하면은 부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남편하고 안 부딪히고 갈등 없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인간 수명 100세까지 20년, 30년을 살아냈을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해요, 부인들이. 그런데 남자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인을 사랑한다면은 집을 좀 비워주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당신도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마음대로 하고 또 늦잠도 자고 뭐 집이 어지러져 있어도 뭐 남편이 옆에서 타박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인생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의 최소한의 A고 배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황혼 이혼한 사람들 보면은 오래 못 살아요. 서세훈 씨도 부부 관계가 좋았다면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겠습니까? 장수하는 커플을 보면 부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빨리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부 관계가 안 좋다, 황혼이혼 당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려면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평생 반려자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부인의 고마움을 더 실감 있게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같이 맨날 붙어 있으면은 은퇴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은퇴 이후에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하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